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산이 품어 키워낸 초원의 영웅 칭기스칸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초원, 여러분 이게 어울리나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면 칭기스칸은 초원에서 탄생을 해서 초원에서 세력을 키워서 전 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끼쳐갔던 초원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린 시절 그를 품고 키워냈던 곳은 초원이 아니라 산이었습니다. 그 산의 이름이 바로 보르칸 칼돈 산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철저하게 고립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때, 삶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여러분을 견디게 하는 힘들을 어디에서부터 얻었나요? 칭기스칸은 바로 산에게서 그것을 얻었습니다. 테무친이 9살 때 타타르족이 준 독이 든 음료수를 마시고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이때부터 어린 테무친의 지독한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요. 자, 이 장면은 몽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2007년에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이 작품에서는 어린 테무친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목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몽골 비사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버지 예수게이가 9살 된 테무친을 성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를 장가 보내죠. 그리고 베르사유로 그곳에 맡겨두고 돌아가던 중에 타타르족이 준 음료수를 마시고 그는 3일 만에 죽고 맙니다. 9살 된 새신랑 테무친은 며칠 결혼 생활을 하지도 못한 채 다시 그 어머니가 있는 종족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9살 된 작은 아이가 아버지 없이 초원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자, 짐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테무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대 몽골 전체 칸이었던 카불칸의 증손자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요, 카불칸이 못다 이룬 몽골 독립 또는 몽골 제국의 꿈을 꾸던 사람이었습니다. 테무친은 바로 그 예수게이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몽골족 중에서 성골 중에 성골입니다. 카불칸 그러면 모든 몽골족이 영웅으로 생각했는데 영웅의 피를 받고 있었으니 그는 성골 중에 성골이었는데 이것이 아버지 예수게이가 죽자마자 그에게는 오히려 덫이 되고 아주 위험한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관계도를 보시지요. 카불칸, 일대의 몽골의 칸인 카불칸입니다. 그의 사촌인 안바가이가 2대 칸입니다. 카불칸은 안바가이 사촌에게 자기의 칸의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그런데 이 카불칸의 손자가 테무친의 아버지인 예수게이고요. 안바가이의 손자가 타르코타이 키를톡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게이가 속한 시족은 보르지긴 시족이라고 하고요. 이 키를톡이 속한 시족은 타이치우트 시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족이 손자 때 와서 동맹을 맺습니다. 예수게이가 가장 유력한 두 종족을 같이 묶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예수게이 자신이 부족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게이가 죽자 예수게이 밑에서 숨죽이고 있었던 이 타우치우트족이 야망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보르지긴 시족들도 점차 타이치우트 시족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힘의 균형이 급격하게 타이치우트족으로 쏠리게 되고요. 그 중심에 있던 키를톡이 새로운 족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가장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죽은 족장 예수게의 가족들이죠. 테무친의 가족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실은 두 부족이 동맹을 맺어서 힘이 배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내면적으로 보면 두 시족 간에는요, 1대 칸의 후손, 2대 칸의 후손으로서 은근히 경쟁과 알력이 존재했었던 것이지요. 예수게이가 죽던 그해 겨울은 그럭저럭 부족들이 이 예수게이 가족을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봄이 되자 본격적으로 이 테무친의 가족이 왕따를 당하게 되는데요. 몽골족들은 봄에 자신의 최고의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배척을 당합니다. 제사 때 의도적으로 빼놓고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후엘론이 알고요, 늦게 부랴부랴 그 제사 자리에 도착을 했는데 제사 음식도 나눠주지 않고 노골적으로 왕따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항의하는 후엘론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깊은 물은 말랐다, 흰 돌은 부서졌다. 이제 너희 가문은 끝장이 났다. 그러니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하려고 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살아가라 라고 매몰차게 그들을 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계절이 바뀌면서 수경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이 타이치오드족들이 테무친의 가족들만 버리고 떠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원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부족들이 모두 테무친의 가족만 남겨두고 모두 떠나버리는 장면입니다.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죠. 이제 이 따뜻한 계절은 그럭저럭 지난다 할지라도 다가오는
겨울은 그들은 이 스텝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버려두고 떠나가는 이 종족들을 향해서 후엘론이 예수계가 전투에 나가면서 들고 있었던 깃발을 가지고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계를 배반하고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고 떠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날 후엘론을 다시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그들은 도저히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예수계가 없는 이곳에서 그들은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들은 다시 떠나가고 맙니다. 완전히 그들은 버려진 것이죠.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문이었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아주 실질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테무친의 가족이 너무 대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과부 둘에 아이가 7입니다. 자, 예수계인은 살아생전에 부인을 둘을 뒀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인 소치겔에게 백테르와 벨구테이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고요. 자, 둘째 부인 자기가 납치했었죠. 약탈혼을 했었는데 이 후엘론에게 5자식을 두었었는데요. 테무친을 비롯한 남자 형제 넷과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부족장으로 있었을 때는 이 가족이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계가 축권하자 이 가족을 떠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가족 수가 적었다고 한다면 몽골 이 유목민 전통에 따라서 이제 수개원이라고 그러죠. 그의 동생 중에 하나가 또는 그의 형제 중에 하나가 소치겔이나 후엘론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척박한 몽골 초원에 살아가면서 소치겔이나 후엘론을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이고 이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그것은 너무나 과도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계의 형제들도 여러 있었고요. 사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테무친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 예수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으면 그것은 반대파인 타우치우트족의 표적이 되기 십상인 것도 아주 중요한 그들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은 테무친의 가족들은 다 떠나버리고 없는 그 빈 수경지에 버림받은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 후엘론이 여자의 몸으로 생계를 다 책임져야 됐었죠. 후엘론이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 모습을 몽골 비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오난강 위아래로 뛰어다니며 산 이스랏, 산앵두를 말합니다. 머루를 따서 낮으로 밤으로 허기를 달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띠를 바싹 졸라맨다는 것은 몽골 전통 의상 속에서는 결혼한 여인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다는 것은 이제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죠. 내가 내 가족들, 내 자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부진 각오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자식들을 위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산앵두 머루를 따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자, 이 후엘론이 스텝 지역, 초원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산지로 자기 자식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도를 보시죠. 이 몽골 지역은 횡으로 볼 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 밑에 쪽은요, 고비 사막이 있고요. 이 중간 지역에 스텝 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은 켄티 산맥이라고 보이시죠? 산맥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베리아로 가까울수록 침엽수림대 아주 굉장히 깊은 산지가 형성이 되고요. 이 중앙에는 넓게 스텝 지역이 펼쳐져 있고요. 남쪽 지방에는 사막 지역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몽골족들은 여기 보이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보르칸 칼돈산에 여기 와서 정착을 했다가 점차 밑으로 내려와서 이 초원지대와 산지 중간지대까지 와서 몽골족들이 내려와서 자기 부족들을 형성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칭기스칸 데 오면 이 스텝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스텝 지역에서 성인 남자 없이 과부 2명과 7명의 어린아이가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테무친의 가족들은 자, 북쪽 산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몽건모리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 지역에 테무친이 버림받았던 그 수경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모두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니까 어머니 후엘론은 가족들을 데리고 보르칸 칼톤산 중에서 가장 깊은 곳, 이 오논강의 가장 상류 쪽이라고 할 수 있는 히네르카 넥가까지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요, 오논강 위아래로 뛰어다니면서 열매들을 채취하고 나무 뿌리를 캐내면서 자식들을 열사적으로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태무친과 그 형제들은 이 오는강가에서 낚싯바늘을 만들고 낚시를 하면서 또는 이제 설치류나 작은 새들을 잡아 먹으면서 겨우겨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자, 보르칸 칼톤산 가장 깊은 곳 키네르카 냇가가 어떤 곳인지는 몽골비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람을 삼키는 습지의 땅이었고 숲은 너무나 깊고 빽빽하여 아주 홀쭉한 뱀조차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주 깊은 침엽수림대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도요, 이곳의 현지인들도 들어가기를 꺼리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습지가 많아서 몹시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차라리 겨울이 되어서 습지가 다 얼어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지역까지 깊숙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은 이 보르칸 칼톤산은 신성지역이어서요, 외국인들과 여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산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이 강이 바로 칭기스칸이 고기를 잡으면서 삶을 연명해야 했던 바로 그 오논강이고요. 이쪽이 보르칸 칼톤산입니다. 칭기스칸이 이 보르칸 칼톤산을 굉장히 신성시여겼거든요. 지금도 몽골인들이 이 산을 굉장히 신성시여기는데 왜 그렇게 보르칸 칼톤산을 신성시여겼는가? 어린 태무친에게 초원의 영웅인 칭기스칸에게 이 산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산은요, 부족 공동체가 주는 연대감 대신에 산이 주는 연대감 속에서 이 칭기스칸 태무친 소년이 자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산에 홀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죠. 나는 자연인이다, 그 프로그램인가요? 개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라지겠지만 공통적인 것은 그 프로그램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의 행복감이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산이 주는 위로와 치유의 힘을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저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보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저는 조금 소극적이고 소심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주로 혼자 있을 때 저는 주로 산에 많이 갔었습니다. 산에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산속에서 새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새집도 발견할 수 있고요. 새집에서 갓 부화한 새끼들을 잡아다가 며칠 키우다가 또다시 그곳으로 새끼들을 데려갔을 때 놀라운 것은요, 어미새가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깊은 숲속에 들어갔을 때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빽빽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 느끼는 편안함과 차분함,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우러대는 새들의 울음소리, 이 자연이 주는 위로와 에너지는 정말 어린 저에게도 아주 굉장한 경험이었거든요. 지금은 참 발견하기도 힘들 텐데요. 그 산속 깊은 냇가에 들어가서 가재를 잡고 반개를 잡다 보면 어느새 해가 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주 조용한 산속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어린 태무친에게 그 산은 치유자였고 힘을 주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후에론이 늘 태무친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림자 말고는 동무도 없고 꼬리 말고는 채찍도 없다. 자, 지금 태무친과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 형제들끼리라도 서로 우애하라, 이렇게 던져준 말인데요. 태무친과 그의 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말하는 내용이죠. 그림자 말고는 누구도 말할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철저하게 단절된 삶을 태무친은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가 이 산에서 살지 않고 초원에서 살아야 했다면 그는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몽골비사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몽골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이 하늘에서 굴렀다.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싸웠고 땅은 빙빙 돌았다. 자, 몽골비사는요, 태무친의 청소년 시절에 그 스텝 지역, 초원 지역에서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까지 산에서 그 초원의 혼란을 벗어나 있다는 것이 오이에게는요, 커다란 심리적인, 정서적인 자산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어했던 원통함, 아버지 예수계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들이 일순간에 그를 왕따시키며 사지에 자신과 가족들을 내버려두고 떠났던 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 원망감, 그리고 언제든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자,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과 상처를 품은 채 그렇게 만약에 성장했다면, 후에요, 우리가 칭기스칸의 삶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도자로서 보이는 넉넉함, 관대함, 그리고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그의 열린 마음, 종교에 대한 열린 마음, 세상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은
영웅 칭기스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보르칸 칼톤산에서 어린 시절을 몽골 부족들이 주는 연대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산이 주는 이 따뜻한 연대감 속에서 산과의 소통과 공감 속에서 그는 오히려 넉넉한 사람, 마음이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보르칸 칼톤산이 칭기스칸에게 기본적으로 생존의 지혜를 알게 해주고 또 훈련을 했던 장소라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보르칸 칼톤산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그냥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을 수 있는 열매를 계절별로 알아두어야 했고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태와 습성을 알아야 했습니다. 또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지 그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에 또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철저하게 생존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 이 산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배워가는 생존의 기술들, 그것을 배워서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지혜롭게 대처하면 또 이 산은 넉넉하게 품을 열어서 생존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내어주는 이곳이 바로 보르칸 칼톤산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칭기스칸이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생존의 기술과 지혜를 칭기스칸은 이 보르칸 칼톤산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르칸 칼톤산은 그에게 생명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를 늘 정치적으로 그를 위협했던 또 그를 공격하는 당한 세력들로부터 공격당할 때마다 그가 숨어 들어가서 그의 목숨을 보존시킬 수 있었던 피난처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대단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어른들을 맞설 수 있는 힘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만약에 그가 아무것도 그를 숨겨줄 피난처가 없는 초원에서 살고 있었다면 그는 아마 목숨을 부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어머니 후엘론이 그 깊은 산중으로 그의 자식들을 끌고 들어온 이유입니다. 초원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도 없었거니와 혹여 살 수 있다 해도 호시탐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정적들 앞에서 그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도 같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후엘론은요, 지혜롭게도 열심히만 하면 수렵을 하든 채취를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산을 선택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칭기스칸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산속으로 도망해서 그 산은 피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언제든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대지의 멜발굽 소리가 흔들릴 때가 되면 칭기스칸과 그들은 본능적으로 산으로 도망을 가거나 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적과 맞서게 되면 그들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테무친이 실제로 여러 번 위기를 당합니다. 그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는 보르칸 칼톤산으로 뛰어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결정적으로 산으로 피해 숨어서 목숨을 보존할 때가 있었죠. 바로 메르키트족이 습격을 해서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갈 때였습니다. 원래 테무친의 어머니 후엘론도 메르키트족, 이 칠레두라는 인물의 아내로서 시집을 가던 중에 이제 아버지 예수게에게 납치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때 낳은 아들이 바로 테무친인 거죠. 그래서 이 메르키트족은 늘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려왔는데 마침 테무친이 아내를 데려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메르키트족이 자신들의 오랜 원한을 갚기 위해서 테무친과 그의 아내를 잡으려고 기습을 합니다. 이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그의 집에 거하는 노파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급히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메르키트족이요, 삼중으로 보르칸 칼톤산을 다 에워쌉니다. 그런데 산이 워낙 험하기 때문에 끝내 테무친을 잡아가지 못합니다. 만약 이때 테무친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칭기스칸은 역사에 흔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무사히 목숨을 부지하고요, 웅칸과 친구 자모카의 도움으로 아내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이 순간 그가 산으로 도망가는 그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을 몽골비사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코와 그친 어머니가 족제비가 되어 보는 덕에 온몸을 도망쳐 말이 묶인 말을 타고 사슴의 길을 길삼아 버드나무 집을 집삼아 보르칸으로 올랐다. 보르칸 성산으로 이 같은, 여기 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기어다니는 곤충, 그 작은 곤충을 말하죠. 이 같은 내 목숨을 도망했다. 성산 보르칸에서 귀뚜라미 같은 그런 목숨을 보호받았다. 얼마나 절박한 모습으로 그가 도망가야 했는지를 몽골비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몽골비사는 칭기스칸의 그 감정을, 그때 느꼈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몹시 무섭다. 보르칸 성산에서 그가 얼마나 무섭고 떨었는지
자신의 아내를 잃은 그 고통보다도 그가 얼마나 몹시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었는지 그 성산에서 그의 두려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 멜키드족이요, 삼겹으로 성산을 포위했어도 이 테무친을 잡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만을 데리고 돌아가는데요. 그 멜키드족이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요, 칭기스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리라. 날마다 기도하리라. 내 자손의 자손까지 깨닫게 하리라. 자기가 그 성산에서 보호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그는 강렬하게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성산에 와서 제사를 드리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는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또는 쉼이 필요할 때마다 항상 이 보르칸 칼돈산에 와서 그가 쉬었다라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때 그는 그 성산 앞에 이렇게 경의를 표합니다. 해를 향해 허리띠를 풀어 목에 걸고 모자를 팔에 끼고 손으로 가슴을 치며 해 쪽으로 9번 무릎 꿇고 젖술을 뿌려 바치고 맹세했다. 자, 그래서 이 보르칸 칼돈산이요, 칭기스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성산으로 남아 있고요. 그가 비록 몽골 초원의 영웅이었지만 어린 그를 품어서 키워낸 것은 보르칸 칼돈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원의 영웅을 품고 키워낸 것은 보르칸 칼톤산이었다. 오늘은 보르칸 성산이 칭기스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